최근 중국 베이징에 대기오염 황색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한 해 820만 명이 대기오염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좋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대기오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 소아청소년과 김지연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조사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전국 235곳에서 운영하는 대기 측정소에서 그 주변 반경이 한 2km 정도 이내에 거주했던 45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이제 출생지 주변의 대기질과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했는지 그 여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한 아이들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있었던 증상과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의 대기질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분석한 결과 이 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일산화탄소가 알레르기 비염 유발을 높인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네, 저희 연구 결과에서 보면 생후 첫 1년 동안의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평균 0.1ppm이 증가할 때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받을 위험이 1.1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1년 이내에 노출된 대기 오염물질하고 연관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일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올라갈 때마다 가려움이나 발진 같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아토피 피부 질환 위험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결과로는 일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1ppm 오를 때마다 아토피 피부염이 나빠질 가능성이 8.1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일산화탄소는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농도가 아주 높은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두통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심장 기능이나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 연구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렇게 중독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닌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면 어린이들의 행동장애 같은 경우도 일산화탄소 노출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량의 농도로도 아이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장지대나 자동차 매연이 굉장히 중요한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도로 주변에 사는 경우에는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 대기오염 물질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대기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질환의 악화와 연고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호흡기나 면역 기능도 약하고 또 오염물질 흡수도 성인보다 잘 되고 또 실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알레르기 질환 외에 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들 행동 장애나 높은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일산화탄소 중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토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기능이 아예 저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 아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는 연탄을 대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나타내는 증상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노출 정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쁜 냄새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일반적으로 어떤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이런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나 모니터링 기구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보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워낙 실외 대기오염 자체가 실내 공기질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보고해주는 공기질 상태를 확인하고 뭐 환기나 외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이런 일산화탄소 농도가 어떤지를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집안 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 안에 공기질이 괜찮은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좀 손쉬운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센서나 모니터링 그 기구들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가장 손쉬운 것은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실외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외와 실내 공기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외 공기오염이 문제가 되는 상태는 실내 공기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면은 집안 공기질 측정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뭐 황사다,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굉장히 좀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공기질을 좋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고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알레르기 질환을 줄이는 데까지 기여하는지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창문을 열고 싶어도 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황사가 문제되는 계절에는 황사 상황이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떤지 매일 아침 예보를 신경을 쓰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황사가 문제가 되는 날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고 또 외출을 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노약자가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처럼 이런 공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계시다면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조금 비용 문제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 저렴하고 손쉽게 실내 공기질을 좋게 만드는 그런 비결,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미세먼지나 또는 다른 그 공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예보가 되는 날은 환기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지만, 네. 이런 예보에서 문제가 없는 날은 환기 시간을 늘리고, 열심히 이제 환기를 하시고, 특히 조리기구를 사용하시거나 이럴 때 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집안에 뭐 식물을 기르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될까요? 공기 정화식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안 하시고 먼지가 쌓이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서 정화식물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